2026년 오늘 자수성가한 자산가 90% 이상이 입을 모아 증언하는 소름 돋는 공통현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부자로 변하기 직전 반드시 8가지의 기괴한 균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치거나 도망가고 평생 평범하게 늙어 죽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에 들이닥친 그 이상한 전조현상의 진짜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 신호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어쩌면 오늘 거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주말이면 10년지기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기울이며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술자리가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집니다. 친구들이 부장 욕을 하고 엿부서 동료를 험담하고 어제 본 예능 이야기로 깔깔거릴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읽을 수 있을 텐데, 이 술값과 대리운전비면 내일 당장 QQQ를 한 주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강박적인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묻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냐며 사람이 재미가 없어졌다고 핀잔을 줍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 99%의 사람은 외로움이 무서워서 다음 주 금요일 다시 그 술자리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부자 인생은 영원히 종료됩니다. 인간의 뇌는 라디오와 똑같은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90.7MHz라는 가난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때는 똑같은 주파수의 사람들과만 자연스럽게 공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본주의의 정수인 미국 시장을 공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나스닥 100 기업들의 가치를 깨달으며 QQQ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뇌 안테나는 슬그머니 100MHz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채널과는 전파가 끊기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우주로 이동한 것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의 외로움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의 중력장을 뚫고 대기권을 벗어나기 직전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는 기체가 부서질 듯한 엄청난 마찰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무거운 인연과 낡은 습관들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부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묵은 친구가 한 명 떠나는 자리에 QQQ라는 새로운 우주가 한 칸씩 열리는 중입니다. 견디는 자에게만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솔깃한 제안이 날아듭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며 너만 알려주는 대박 코인 정보 혹은 급등주 정보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속삭임이 지독하게 역겹고 이질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싶어지는 그 감각은 당신의 금융지능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기회는 절대로 그렇게 어설프게 오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당하기 직전 6개월 동안 만나는 사람의 그룹이나 사고방식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머물면서 인생을 뒤집을 정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호구들의 망상입니다. 동네 뒷산만 매일 산책하는 사람에게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헬기 티켓이 공짜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죽음의 초대장입니다. 산소 결핍과 고산병으로 시체가 되어 내려올 뿐입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 없이 레버리지에 손을 대는 순간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QQQ를 통해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베이스 캠프를 거친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이들은 수익을 2배로 추종하는 QLD라는 새로운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고 멘탈이 무장된 사람에게 QLD는 에베레스트를 향한 강력한 산소통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번 자본가들이 동네 동창회에서 정보를 흘리지 않듯 시장의 진짜 기회는 철저한 공부와 인내를 거친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만 조용히 공유됩니다. 부의 궤도에 진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자아 포맷 현상입니다. 평생 당신을 짓눌러왔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기괴한 경험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어설픈 판단 대신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며 부자의 조언을 비판합니다. 나스닥이 거품이라거나 지금 들어가면 상투라며 온갖 경제 지표를 들먹이며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 알량한 비판의 칼날이 평생 가난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자물쇠입니다. 월급 300만원짜리 머리에서 나온 비관론과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수천조 원의 부를 창출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성과를 같은 저울에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은 자기 주관을 일시적으로 뇌에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 100개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나스닥 시스템에 내 자본을 통째로 맡깁니다. 그것이 QQQ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강사의 말을 의심하며 핸들을 한 손으로 잡으면 사고가 납니다. 가난한 뇌 구조의 치명적 결함인 내 판단을 더 믿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잡생각을 지우고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고 기계적으로 QQQ와 QLD를 모아가는 순수하고도 우직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파도가 어떤 모양으로 올지 비웃는 자는 평생 그 파도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은 현실 감각 마비 현상입니다. 내 통장 잔고와 현재 스펙을 철저히 망각한 채 평범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목표가 머릿속에 강박적으로 등장합니다. 1990년대 무명의 짐 캐리가 백지수표에 $10,000,000를 적어놓고 5년 뒤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처럼 당신의 목표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올해 연봉 500만원, 인상이나 1억 모으기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당신을 평생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살게 만드는 잔인한 세뇌입니다. 금융거장보도 셰퍼의 말처럼 목표를 추론해서는 안됩니다. 내 월급이 이 정도니 10년 뒤에는 얼마를 모으겠지 하는 계산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역산합니다. 5년 뒤, 10년 뒤 100억을 손에 쥔 모습을 먼저 머릿속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묻습니다. 그 100억을 가진 내가 되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내 평범한 근로소득과 일배수 QQQ만으로는 100억이라는 미친 목표에 도달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평범함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야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변동성을 3배로 추종하는 TQQQ입니다. 일반인에게 TQQQ는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지만 100억이라는 도착지를 명확히 찍어두고 역산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시켜주는 유일한 타임머신입니다. 100억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점심을 먹다가도 친구를 만나도 잠이 들어도 모든 사고가 그 목표로 수렴합니다. $1를 열망하면 $1만 주고 운명은 내가 부른 만큼만 응답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잔혹한 모습으로 들이닥치는 번아웃입니다. 새벽 3시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모니터를 봅니다. 당신의 계좌는 파랗게 멍들어 있습니다. TQQQ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옥불을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30% 하락할 때 당신의 TQQQ 계좌는 90%가 녹아내려 먼지가 됩니다. 그 참혹한 계좌를 보며 뇌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다 팔고 예금이나 하자. 이 순간 99%가 손절 버튼을 누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인생으로 영구 회귀합니다. 번아웃과 극한의 공포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에 만족하며 칼퇴근하고 주말마다 카페에서 수다 떠는 사람에게 영하 80%의 계좌가 주는 번아웃은 평생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임계점을 정확히 2배 초과한 곳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는 가장 화려한 증거입니다. 훈련소에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틴 자만이 마지막에 쓰러지듯 TQQQ의 극악한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자만이 부의 궤도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정신력이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계좌가 반토막이 난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단 한 주라도 TQQQ를 더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신차를 뽑을 때 나는 왜 이 지옥을 겪고 있나 하는 질문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통과하고 끝내 QLD와 TQQQ를 모아간 자만이 훗날 친구들의 영원한 부러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관심사가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주변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기웃거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블로그까지 다 건드리는 소위 엔잡러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트렌디해 보이지만 이들은 평생 우물을 1m씩 10개만 파다가 물을 구경도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물은 10m 깊이에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의 시야는 터널처럼 수축합니다. 밥 먹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오직 미국 기술주 우상향에 대한 믿음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분산 투자가 답이라고 충고할 때 그것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따뜻한 햇빛은 종이 한 장 태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빛을 볼록렌즈 하나로 한 점에 모으면 3초 만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같지만 집중의 밀도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QQQ, QLD, TQQQ 이 세 개의 티커에 자신의 모든 노동소득과 에너지를 응축시킵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닐 시간에 나스닥 기업의 어닝 리포트를 읽고
술 마실 돈을 아껴 QLD를 매수합니다. 하나의 점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세상에 불을 지르는 볼록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 보통 사람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렇다며 남 탓의 향연을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월급을 안 올려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불평합니다.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그 변명들을 다 합쳐도 당신 계좌에 10원 하나 꽂히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만 뺏기고 남는 건 찌질한 자기 연민뿐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시장이 무너져 TQQQ가 폭락하면 현금 비중을 조절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인정합니다. 월급이 안 오르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못 만든 내 탓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억울하지만 내 탓을 하는 순간 기적처럼 통제권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파월 의장을 탓하면 그가 마음을 바꿔야 내 인생이 나아지지만 내 탓을 하면 당장 내가 소비를 줄이고 시드를 모아 폭락한 QLD와 TQQQ를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원망하며 하늘에 소리치는 자는 파도에 휩쓸려 죽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를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폭풍의 원인을 따지는데 1초도 쓰지 않고 오직 싼 값에 주식을 모아가는 노접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내 소득을 남이 결정하는 구조에 분노하고 내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QLD, TQQQ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겠다는 도끼가 당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과 균열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29년 하일리라는 보험조사관이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1번의 대형 사고 뒤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300번의 미세한 이상 징후가 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일리의 법칙을 부에 대입해 보십시오. 자산 100억 돌파라는 거대한 성공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중간 성과가 축적됩니다. 첫 1000만원 달성, 첫 수익 실현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터지기 전에는 오늘 이야기한 300번의 기괴한 이상 징후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친구가 떠나는 외로운, 뼈를 깎는 소비 통제 폭락장을 견디는 번아웃, 이 모든 징후들이 부의 분만실에서 울리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땅 위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며 물 주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그 4년 동안 땅속으로 깊고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단 6주 만에 25m를 치솟아 오릅니다. 매달 월급을 쪼개어 QQQ와 QLD, TQQQ를 모아가는 4년의 시간 동안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처절하고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땅속의 4년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은 완벽한 필연입니다. 5년째 되는 해 나스닥이 거대한 상승장에 올라타는 순간 당신의 TQQQ 계좌는 복리의 마법과 함께 하늘을 찌르듯 폭발할 것입니다. 오늘 해부한 8가지 신호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로또가 아니라 수백 번의 균열과 진통이 차곡차곡 쌓여 폭발하는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비웃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지금 당신은 대나무의 몇 년 차에 서 계십니까? 진득하게 QLD와 TQQQ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두 달 해보고 기적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폭락장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당신만의 거대한 부를 출산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며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는 당신의 치열한 하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